치매 예방, 뇌 훈련만으론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퍼즐 맞추기, 계산 문제, 독서 등 뇌 훈련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이런 인지적 활동들이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치매학회에 따르면 치매 예방에는 뇌 훈련 외에도 신체적 요소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되고 이러한 심내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에서 치매의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치매는 단순히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혈관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세와 뇌 건강의 연관성입니다. 현대인들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잘못된 자세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따르면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 걸리는 하중이 12kg로 늘어나며 각도가 커질수록 목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진다고 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거북목 증후군을 방치할 경우 경직된 근육들이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압박하여 만성 두통이 생긴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으며 거북목 일자목을 방치하면 치매나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의 중요성도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성인병, 대사증후군,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분명히 낮춰주므로 치매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활동은 뇌 속의 혈액 공급을 원활히 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데이터를 보면 알츠하이머병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20분의 고강도 운동을 주 3회 이상 또는 30분의 중강도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는 성인의 경우 그러지 않는 성인과 비교하여 치매 위험이 1.82배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매 예방은 단순히 뇌 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 유지, 규칙적인 운동, 혈관 건강 관리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치매의 예방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된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챕터부터는 이러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치매 예방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퍼즐 게임도 좋지만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신체 활동이 여러분의 뇌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 현대인들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거북목 증후군이 단순한 목 통증을 넘어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근거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거북목의 정의와 발생 원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거북목 증후군은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등으로 고개를 숙인 자세가 지속되어 목과 어깨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고개를 15도 숙이면 목에 걸리는 하중이 12kg로 늘어나며 각도가 커질수록 목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집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자료에 의하면 정상적으로는 귀가 어깨뼈 봉우리와 같은 수직면상에 있고 7개의 목뼈는 앞쪽으로 볼록하게 휘어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를 경추전만이라고 합니다. 거북목 자세는 아래쪽 목뼈는 과하게 구부러지는 방향으로 배열되고 위쪽 목뼈와 머리뼈는 머리를 젖히는 방향으로 배열되어 전체적으로 목뼈 전만이 소실되고 머리가 숙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개가 앞으로 빠진 자세입니다. 거북목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의학 논문에 따르면 거북목 증후군을 방치할 경우
경직된 근육들이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압박하여 만성 두통이 생긴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증 문제를 넘어서 뇌로 가는 혈류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자료에서는 거북목 자세를 오래 하면 목뼈의 정상적인 역학이 무너져서 경추부 디스크에 손상을 주고 경추뼈의 관절염이 가속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뇌혈류와 인지기능의 관계. 운동과 뇌혈류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인들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심장혈관계의 기능적인 감소와 뇌혈류의 속도의 증가와 맥박과 저항 및 혈류 속도에 따른 동맥 협착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혈관 건강이 뇌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거북목의 주요 증상.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하는 거북목의 주요 증상으로는 목과 어깨의 통증, 두통, 눈의 피로, 그리고 드물게 불면증 등이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거북목 증후군을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목, 어깨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통증이 생기는 증상으로 정의하며 평소 컴퓨터 모니터를 많이 보는 사람, 특히 낮은 위치에 있는 모니터를 내려다보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방과 관리 방법.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중간중간 스트레칭이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자세교정 운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비수술적인 자세교정, 운동 프로그램이 거북목 증후군 개선에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으로는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춰 사용, 일시간마다 목과 어깨 스트레칭 실시, 컴퓨터 작업 시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턱을 당기는 자세 유지, 베개 높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수면 중에도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 유지. 결론. 거북목 증후군은 단순한 목 통증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잘못된 자세가 지속되면 목 주변 근육의 경직으로 인해 뇌로 가는 혈관이 압박받을 수 있으며 이는 두통과 같은 뇌 관련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올바른 자세 유지와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목 건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뇌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후 졸음의 과학적 이해와 올바른 대응.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몰려옵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는 식곤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법을 모르면 소화 기능과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식곤증이 왜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뇌 혈류에 관한 의학 자료에 따르면 성인의 뇌 혈류 속도는 일반적으로 분당 750ml 또는 심박 출량의 약 15%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 후 소화 과정에서는 혈액 분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화 불량에 관한 의학 자료에서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한 위산과 소화액들이 위나 소장에 차게 되면 압력이 증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집중되면서 다른 부위로 가는 혈액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이닥 운동상담사의 의견에 따르면 식후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면 소화기관에 몰려있는 혈액을 뇌와 근육으로 다시 재분배해 나른함과 식곤증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가벼운 활동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식후 즉시 수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후 30분 내 수면은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바로 눕거나 엎드려 잤을 때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올바른 식후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휴식의 중요성입니다. 과도한 활동보다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눕기보다는 상체를 약간 높인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벼운 신체 활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피하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량과 속도 조절입니다. 과식을 피하고 천천히 먹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불량의 주요 증상으로는 식후포만감, 조기포만감, 속쓰림과 통증 등이 있으며 메스꺼움, 구토, 팽만감, 잦은 트림 등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차를 고려한 접근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뇌 건강과의 연관성도 살펴보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한 연구에서는 오메가3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서 뇌 혈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인지와 사고 능력을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영양 섭취와 함께 적절한 식후 관리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식후 졸음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지만 올바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휴식보다는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과식을 피하고 가벼운 활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도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료진과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건강과 뇌 건강의 과학적 연관성. 장과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의학 연구에서 장내 미생물과 뇌 건강 사이의 놀라운 연관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장내축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내 미생물군과 뇌를 연결하는 축에 기형이 발생하는 경우 신경질환 병리 생리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장내 미생물 대사 산물의 신경 자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460년경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의사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지금 그가 생각했던 기전과 관계없이 이 주장 자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장내 미생물 연구를 통해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장과 뇌의 연결고리가 입증되면서 장내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조성이 바뀌면 장, 신경계와 뇌 사이의 신호 전달 방식이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과 알츠하이머의 연관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람의 장내 세균 구성과 알츠하이머병 위험 사이에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식단 조절 등을 통한 장내 세균 변화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변비와 뇌 건강의 관계가 흥미롭습니다. 만성 변비가 있으면 뇌 노화가 3년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을 분석했는데 변비가 있으면서 인지 능력이 더 나쁜 사람들은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방산인 부티라트를 생성하는 장내 박테리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내 세균의 불균형은 염증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특히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내축 이론은 장과 뇌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장내 미생물이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호 전달 역할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장내 미생물 군집의 변화는 세로토닌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 및 뇌 기능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한 연구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생쥐 모델의 뇌병변이 악화될수록 정상 생쥐와의 장내 미생물 구성의 차이가 커지는 현상을 통해 장내 미생물과 알츠하이머병과의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무균쥐 연구를 통해서는 장내 미생물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뇌신경 발생, 수초화 및 미세아교세포 활성화 같은 정상,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실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설사약 사용이 장내 미생물의 균총을 해칠 수 있고 이는 곧 치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의 착안한 연구에서 실제 설사약, 지속사용군은 비사용군 대비 치매 위험이 최대 97%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내 미생물총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미생물, 군집과 위장관 내에 있는 약 100조가 넘는 공생 미생물 세포를 나타냅니다. 이 엄청난 수의 미생물들이 우리의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장 건강과 뇌 건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내축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뇌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과 뇌 건강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근거로 입증된 치매 예방 생활 습관. 지금까지 목뼈와 자세, 식후 관리, 장 건강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매 예방 생활 습관들을 종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대한치매학회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과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성인병, 대사증후군,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분명히 낮춰주므로 치매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체 활동은 뇌 속의 혈액 공급을 원활히 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동 효과를 살펴보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인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20분의 고강도 운동을 주 3회 이상 또는 30분의 중강도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는 성인의 경우 그러지 않는 성인과 비교하여 치매 위험이 1.82배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연구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로 넘어가는 중단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꾸준한 운동을 시행하면 조기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운동은 하루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포함한 신체 활동이 기억력과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 강도 이상의 다소 격렬한 운동은 기억력, 계획 및 조직력을 향상시킵니다. 특별한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뇌신경을 자극하는 손, 안면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습관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과도한 흡연과 음주, 서구화된 식습관 등은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음주는 치매가 발생할 위험을 2.2배, 흡연과 비만은 각각 1.6배씩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금연, 금주,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해야 합니다. 뇌에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뇌의 인지 기능과 기억을 돕는 브레인 푸드로는 먼저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에서 생성이 안 돼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데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 발달과 두뇌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성분이며 특히 DHA는 기억 및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알츠하이머병 등과 달리 예방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면 혈관성 치매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농산물, 콩, 견과류, 생선 위주로 먹고 붉은 육류를 줄이는 식단이 건강한 두뇌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의 중요성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건강한 50대 8,000명을 20년간 관찰한 결과 수면 시간 7시간을 전후로 7시간 미만 장그룹과 7시간 이상 장그룹의 치매 발병률을 조사한 것인데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인 그룹은 치매 위험이 30% 더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현 시점에서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는 바로 건강한 잠이라고 강조합니다. 양질의 수면은 기억 저장과 뇌 속의 독성물질 청소에 도움이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생리적 과정을 조절하는 신체 내부의 생체 시계인 일주기 리듬이 깨지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약 80%가 밤의 수면 장애와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치매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수면 변화 중 주간 낮잠 및 수면각성 주기 변화가 있는 경우 환자는 낮에 매우 졸음을 느끼지만 밤에는 잠을 잘 자지 않는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 주간 각성, 야간 수면 패턴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매 예방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주 3회 이상 20분의 고강도 운동 또는 주 5회 이상 30분의 중강도 운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금연, 금주를 실천하고 등푸른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며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는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자세 관리입니다. 거북목을 피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뇌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장 건강 관리입니다. 장내축을 통한 건강한 소통을 위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거창한 치료나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